제로부터 시작하는 군대 생활. 보거스 포커스 온 보거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썰랑썰레를 즐겨보는 20대 구독자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썰랑썰레를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유튜브에 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한 달 더 이등병 생활을 하며 그동안 보직이 3번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간단한 사전 설명이 있겠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4월에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소를 마치고 어학 가판병이 되었습니다. 어학 가판이란 쉽게 말해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어학병이죠. 단지 항상 모든 함정에서 통역과 번역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판병으로 육군의 보병과 비슷한 가판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대신에 어학 가판은 어학 업무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가판병들보다 후반기 교육을 일주일 더 받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번역과 통역 교육을 받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판병. 당연히 저도 다른 일반 가판병들보다 일주일 늦게 배속된 함정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배도 컸지만 통역 업무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부장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가판병으로만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래 저희 함정에 행정병 TO가 없었기 때문에 어학병이 행정병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가판병 동기 하나가 행정병을 자원해서 저는 가판병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첫 일주일 동안은 함정 입항과 출항 시 해야 할 일, 함정 유지, 보수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와 장비, 현문당직을 서는 법, 그리고 선임들의 압박과 함께 미친듯이 숙달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배가 출항을 하면은 매일 총 8시간씩 견실을 서야 됐고 입항 시에는 현문당직을 서던지 가판 선임하사와 가판병 선임들이 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해병대와 함께하는 큰 훈련도 하고 행사 지원도 경험하고 한 달이 거의 끝날 때쯤 실무에 적응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앞서 말했던 해병대와 함께 큰 훈련이 끝나고 배가 도크에 들어가서 일명 깡깡이지를 죽어라 하던 중 동기들과 조금 지나면 우리도 이제 일병이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행정실에서 저를 호출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행정실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부장과 행정장이 있었고 행정장이 저에게 갑자기 이틀 뒤에 파견 갈 준비해라 라고 말했죠. 생각지도 못한 전개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던 저는 옆에 있던 부장이 파견 끝나면 5박 6일 휴가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던지고 그 말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또한 제 본가가 서울인데 파견지도 서울이었으므로 당시 배가 있던 진해에서 휴가를 나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짐을 챙기고 서울로 떠났죠. 두 번째, 어학병 식충이. 혼자서도 무사히 파견지에 도착한 저는 3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육군이다. 두 번째, 같은 부대가 아니면 병끼리는 계급 상관없이 아저씨였다. 세 번째, 주변에 있는 병들 중에 나 혼자만 2등병이다. 첫 번째 사실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추가로 2등병으로 더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육군은 계급장이 벨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계급장을 띄고 보급에서 나눠준 계급장을 붙이면 됐지만 해군은 바느질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뭐 바느질이야 직접 하면 되지만 문제는 저는 계급장도 못 받고 파견지로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군 일병 계급장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쫄보였던 저는 5만 가지 걱정을 하며 파견지의 어학병들을 담당했던 육군 대위에게 이를 말했더니 그냥 2등병으로 살아. 야 어차피 2등병이 더 편할 거야 라고 대답해서 걱정 없이 한 달 더 2등병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 선택지가 제가 한 달 동안 어학병이 아닌 식충이로 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파견지에 도착한 제가 배정된 생활관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는데 생활관에 들어가니 각 군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통성명은 대부분 끝냈는지 서로 떠들면서 각자 사용할 침대를 고르던 그 친구들은 들어온 저를 보고 인사하더니 이름과 나이를 물었죠. 이미 그들끼리 계급은 상관없이 형, 동생으로 부르거나 동갑이면 그냥 이름을 부르기로 했기에 저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선임과 후임이 없는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저는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기 2주 전부터 통역관의 교육을 받으며 통번역을 연습했습니다. 군사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국군의 무기, 장비, 부대명을 비롯한 군사 용어를 딸딸 외우며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익히는 속도가 더뎌서 많은 걱정을 했죠. 당시 제 군사 지식 수준을 알려주는 예시를 듣자면 격오지 부대라는 게 격오지가 고유 명사 또는 부대 이름인 줄 알고 격오지 라고 적었다가 대쪽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 이름 있는 대학교 출신이거나 스카이 출신이었으며 군대에서 지금까지 통번역 일을 하던 상병장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참 부족한 저는 2주 동안 쉴 새 없이 제 뇌를 쥐어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된 첫날,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어딘가에 있는 엄청 큰 벙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알게 된 그게 바로 세 번째 사실이었죠. 그곳에서 근무하는 2등병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만난 해군 대령과 소령이 처음에 제 계급장을 보고 너 뭐 백으로 왔냐? 하면서 농담을 할 정도였죠. 주변에 일병과 하사, 중사, 소위, 중위보다 대령 장성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들어온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하며 혹여나 통번역 잘못하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죠. 하지만 이 생각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2등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2등병이었던 저를 부르는 간부는 전혀 없었고 혹여나 제가 자진해서 통번역을 하러 가면 제 계급장을 보고 야, 네 선임 불러와 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점차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앞에 쌓인 과자를 먹으면서 영어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보고 무슨 백으로 여기 왔냐고 했던 해군 대령과 소령이 저를 가장 많이 불렀었는데 그 이유가 저보고 와서 과자 먹으라고 한 거였죠. 훈련이 끝날 때쯤 알게 된 게 저보고 과자 먹으라고 부르던 대령과 소령도 영어를 기깔나게 잘해서 원래 통역병들 뿐만 아니라 통역관의 도움도 안 받았는데 그냥 제가 멀리서도 한눈에 구별되는 해군 근무복 입고 있는 데다가 노란색 짝대기 하나만 달려있는 거 귀여워서 맨날 불렀다고 하네요. 심지어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먹이는 재미도 있어서 과자도 잘 안 먹으면서 벙커 들어오기 전에 저 먹이려고 PX에서 잔뜩 사왔다고 훈련 끝날 때쯤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어학병이라 쓰고 식충이라고 읽는 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6kg 가까이 살이 찐 저는 한 달 조금 넘는 파견 생활을 마치고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병. 5박 6일 휴가를 보내고 혹시 몰라서 일찍 진해로 내려간 저는 여전히 2등병 계급장을 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부대로 복귀했죠. 물이 빠진 도크 위에 매달린 함정의 가판에서 깡깡이질과 그라인더질을 사용하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니 가판병 선임들이 몇 명이 와서 반갑게 인사해주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제가 행정병이 되었단 말이었죠. 제가 파견을 간 사이 행정병에 자원했던 제 동기는 행정장과 행정병 선임에게 엄청나게 갈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제 동기가 부장에게 찾아가서 행정병 못 타먹겠다고 가판병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 없던 저와 동기의 역할을 바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사고회로는 다음과 같이 흘렀습니다. 나는 행정 업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내 동기는 일 못한다고 갈구는 행정장과 행정병을 피해 도망갔다. 나는 엿됐네. 그러는 사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땡땡땡 병장 성격이 진짜 안 좋은데 너 큰일 났다? 야, 행정장 성격이 더 안 좋아 라는 말을 하며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게 몰래카메라일 거라고 함께 장난치지 말라면서 복귀 보고를 하러 장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죠.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부장은 저에게 자네 이제 행정병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기대 이상으로 군생활은 더 편해졌습니다. 우선 함정 행정실에 컴퓨터가 2대밖에 없는데 하나는 행정장이 사용했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병 2명이서 번갈아 사용했죠. 갑자기 행정병이 된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이 일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정장과 행정병 선임이 칼같이 제지했기에 저는 일병이지만 2등병 같은 생활을 또다시 해야 됐죠. 그러다가 행정병이 되고 2주쯤 행정병 선임이 저에게 나갔다 올 동안 종이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라고 말해서 처음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타자는 칠 줄 알았기에 오탈자 조심하면서 전부 옮겨 적었는데 어느새 뒤에 있던 행정병 선임이 야 잘한다 하면서 엄청 칭찬을 했죠. 그 뒤로 제가 시키는 일만 끝나면 행정장과 행정선임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고 동시에 기존 행정병이었던 제 동기를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병은 현문당직을 서지 않으며 출항시에도 견실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서 다 제외되니 제 군생활은 더 편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병사당직은 행정병이 짰기에 괜히 와서 저에게 시비 가는 병사도 없었고 혹여나 짜증나면은 바로 주말 근무에 넣어버리니 일병부터 저는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함정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육상 발령이 나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배를 총총 떠나게 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글이 유튜브에 박제가 된다면 약속의 웨이스트랜드 상병부터 한 달에 140만원씩 플렉스하면서 개인용 서재가 생긴 즉 7개의 대죄, 상관 폭행, 문서 위조, 탈영, 직무유기, 복장 불량, 간부 사칭, 실종 2번째가 좋겠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